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영훈입니다. 오늘은 달러 그리고 유가 간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숫자가 좀 많이 나오니까 차분히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앞으로 원유는 달러로만 결제한다라고 하는 협정이 있었고 그게 수십 년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유가와 그리고 달러와의 관계는 어떤 식이었냐면 일단 강달러면은 유가 약세, 그리고 약달러면 유가 강세. 이게 거의 통념처럼 계속 수십 년간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지난 2년간은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강세 구간의 유가가 강세였고요. 유가 약세 기간에 달러 약세,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조화가 발생되는 거죠. 음의 상관관계에서 이제 양의 상관관계로 지난 2년간, 최근에도 그렇고요, 모습이 변해온 거죠. 수십 년간 달러 강세면은 유가 약세, 달러 약세면은 유가 강세, 이러한 구도. 잠깐 이 그림을 먼저 보시고 가시는 게 편할 것 같네요. 이 그림에서 빨간색 그래프는 달러 인덱스 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까만색 그래프는 WTI 유가입니다. 1995년도부터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들이 또 나타나다가 요 최근에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같이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현상들은 과거로 복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양의 상관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21년도 이후에 최근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가장 큰 이슈는 일단 전쟁 발발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러시아의 물량이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왜? 제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준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 이후 최근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러시아 쪽 물량이 전쟁 이전 상황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늘어나는 수준으로도 러시아 원유가 계속 수출이 되고 있어요. 그건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나 중국 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현상. 그러니까 제3세계 쪽으로 물량이 나가고 있는 현상들은 계속해서 감지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올해 1월부터 예를 들어서 4월 달까지는 오히려 2021년도보다 물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급 부족으로 인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졌고요. 그러면 다른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요. 여기서 이제 미국이 그러면 뭐가 변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달러 강세의 유가 약세를 얘기하고 왜 달러 약세의 유가 강세를 얘기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2010년 이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구입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좋아서 미국이 원유를 많이 구매하게 되면 일단 유가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반대급부로 미국의 달러는 중동 국가 등으로 많이 이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많이 풀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미국이 많이 사면은 유가는 올라가겠지만 그만큼 많은 달러가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달러는 약세로 간다. 반면에 미국 경기가 위축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요인을 통해서 미국이 원유 구매를 줄이게 되면은 그만큼 미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상품 교육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달러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달러 강세, 유가 약세,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거의 상을 보시면은요, 미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이었죠. 예를 들어서 08년 같은 경우는요, 원유의 미국의 무역 수지가 3,611억 달러 적자였어요. 08년도. 이때 유가가 하반기는 리만 사태 때문에 많이 빠졌지만은 이 당시 상반기에는 거의 유가가 120불 막 이렇게 강세를 간 적이 있었죠. 이 당시에 미국은 원유의 무역 수지에 있어서 마이너스 3,611억 달러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그 규모가 877억 달러의 적자 수준으로 대폭 줄었어요. 그러니까 한 2,800억 달러 정도가 감소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원유를 그 상태로 쓰는 경우는 없잖아요.
원유는 대부분 리파이닝에서 가솔린과 디젤 형태로 판매, 소비가 되죠. 그리고 그것도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석유 제품까지 감안해 놓고 보면요. 미국의 무역 수지는 2022년에 마이너스 346억 달러로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유와 석유 제품의 무역 수지를 감안하게 되면은 과거에 거의 한 3,800억 달러 적자 때에서 22년도에 346억 달러대로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자, 그러니까 미국이 원유를 구매하기 위해 시장에 뿌리는 달러의 규모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에너지라고 하는 전체 풀을 놓고 생각해 보면은 핵심적인 에너지는 당연히 원유, 여기에 이제 석유 제품이 부가적으로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스가 있지 않습니까? 천연가스. 여기에 천연가스까지 합산해서 놓고 보면요. 2022년도 미국은 376억 달러의 에너지 무역 수지 흑자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예를 들어 08년 같은 경우에는요. 원유와 석유 제품 그리고 천연가스에 있어서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는 4,300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2022년도 미국의 에너지 부분의 무역 수지 흑자는 376억 달러. 이 상하단의 폭을 보면은 거의 한 4,7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과거에 2010년 이전에 미국은 대략 3천억 달러 내외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22년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요. 미국은 사우디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수출국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국이 에너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미국의 달러를 시장에다 뿌렸다라고 하면 지금의 상황은 달러가 오히려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된 거죠. 이게 언제부터 그랬느냐? 2021년도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 된 거고요. 그 2년이란 기간 동안에 달러와 유가 간에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역의 상관관계가 이제는 플러스의 상관관계로 바뀌었죠. 자, 이게 이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 미국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특히 텍사스 같은 경우는 셰일 오일, 셰일 가스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늘리면 다른 쪽도 양이 같이 늘어나게 돼요. 물론 저 오데오 연안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순수 가스 필드가 많이 있지만 텍사스 인근 연안, 예를 들어 퍼미안 분지 같은 경우에는 오일과 가스가 같이 생산이 돼요. 자, 그런데 미국은 현재 건설 중인 가스 프로젝트 그리고 현재 계획 중인 가스 프로젝트에 있어서 전 세계 프로젝트의 거의 50% 가까이가 미국발 물량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미국은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세계 최대의 가스 수출국이 될 것이고 앞으로는 그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미국으로 들어가는 달러의 규모는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현재 에너지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의 유가와 그들 국가들의 달러 대비 환율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2년도 기준으로 화석연료, 뭐 에너지라고 통칭하는 원유, 가스, 석탄 이 세 가지 부분을 있어서 수출을 통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가장 많은 국가는 순서대로 무역수지 흑자 규모입니다. 에너지 수출을 통한 러시아, 사우디,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 캐나다, 호주 이 순서인데요. 시장 환율을 우리가 좀 그래도 파악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국가의 환율은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등이 있을 겁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요. 2022년도 무역수지 흑자가 1,644억 달러가 났는데 이 중에서 에너지 수출, 대부분이 원유죠. 원유 수출을 통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31억 달러였습니다. 압도적으로 많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294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가 작년에 발생했는데 에너지 부분의 흑자가 1,350억 달러.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인 1위 품목이고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요. 무역수지 흑자가 1,121억이 작년에 났는데
에너지가 1132억, 또 호주는 철광석 제일 많이 수출하는 국가니까 철광석 부분에서 1018억이 발생을 했어요. 호주 역시 압도적으로 에너지 흑자가 좀 많이 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들의 환율을 1995년도 1월 달을 1로 놓고 그리고 브렌트 유가하고의 방향성을 나타낸 그림이 바로 이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유가가 강세일 때는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의 달러 환율도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유가가 빠지게 되면은 이들의 환율도 약세를 보이게 되는 현상들이 1995년 이후 최근까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미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출국이고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여러 가지 가스 프로젝트들을 감안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이제 외부로 나가지 않고 물론 뭐 국채 발행 이런 건 논외입니다. 상품 고액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뭐 노르웨이나 캐나다나 호주 같은 국가들의 환율이 유가와 연동되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죠. 당연히 무역 수지가 그에 결정적 영향을 주니까 2022년, 2021년 기준으로 미국 최대 수출 품목이 뭐냐? 에너지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에너지 수출이 늘어나고 미국으로 달러가 계속 유입이 되게 되면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강달러로 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유가랑 상관없다. 라고 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되는 부분은 이게 가장 불편한 나라가 사실은 중국일 겁니다. 2010년 이전에 미국이 세계 최대의 원유 에너지 수입국이라고 하면 지금은 중국이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입국이죠. 08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에너지 부분의 무역 적자가 4,300억 달러였고요. 2022년 기준으로 중국의 에너지 부분 무역 적자는 마이너스 4,710억 달러. 과거의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위안화로 결제하고 싶은 니즈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자, 뭐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차주에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꺼내겠는데 그럼 여기서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자, 앞으로는 과거와 달리 유가와 달러의 양의 상관관계가 유지될 개연성이 크다라고 하면 강달러가 될 개연성 충분히 있다. 자, 그러면 사우디와 같은 나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라고 하는 이슈가 남습니다. 원유 수출을 미국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사우디도 미국만큼 많은 수출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과거에 달러와 유가 간의 역의 상관관계가 이제 양의 상관관계로 바뀌는 과정에서 사우디도 분명히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긍정적인가?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할 건데 그럼 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사우디가 어떤 선택,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에너지 시장은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차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다시 정리하면 지난 수십 년간 있었던 달러와 유가 간 역의 상관관계가 최근 2년간은 깨졌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음의 상관관계에서 이제 양의 상관관계로 계속 진행될 개연성 상당히 높다. 자, 그런 상황은 중동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